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임재양입니다. 저는 대한수혈학회에서 편집 이사를 맡고 있고 국내 유일의 수혈의학 학술지인 대한수혈학회지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에 근무하면서 수혈관리실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우리 병원의 고유의 수혈의학 클리닉을 설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혈학회는 40년이 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수혈의학 분야의 특수 그런 전문 학회입니다. 우리 국민의 그런 수혈에 대한 안전과 적정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적십자 혈액원이라든지 그리고 국가기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 여러 관련 분야와 협력하여서 국민들의 안전한 수혈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이번 수혈의학 제5판 전면 개정판은 기존에 있는 수혈의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발전된 많은 학술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국내 제도, 국내의 데이터를 최대한 담은 그런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액티브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1년여의 그런 기간을 통해서 지난 5월에 이제 최초로 발간을 하게 된 거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수혈의학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학회 차원에서 이제 집대성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수혈의학 교과서가 태동된 그 시점에서 30년이 되는 또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교과서를 발간하게 돼서 굉장히 또 보람차고, 수혈학회가 작년에 40주년이었고 여러 가지 큰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수혈의학 교과서는 이제 1993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났죠. 서울의대 한규석 교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국내에 이런 수혈의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계속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교과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노력을 들여서 이제 4판까지 2014년도에 이제 최종이 4판인데 그때까지 굉장히 큰 일을 해오시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년퇴임 하셨고 그 사이에 정말 이 수혈의학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학문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국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수혈의학을 이제 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서 이제 이걸 정리하고 그걸 좀 이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또 국내 교과서가 왜 필요하냐면 수혈에 있어서 그 혈액이라는 것은 다 유전적인 그런 성향으로 뭐 단순하게 혈액형만 해도 그 분포가 다릅니다. 나라별로. 그러니까 수혈 상황은 각 나라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의 자료로 녹아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고, 우리 전문가들은 더 필요하다고 느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이게 수혈의학이 어떤 그런 뭐 검사나 그런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앞쪽으로 배치한 것이 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할 때 각각의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수혈 적정성에 대한 부분, 수혈 관리실이나 수혈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 그거는 최근에 제도적으로 국내에 이제 시작하게 된 어떤 최신의 것이고, 그리고 또 강조했다시피 환자 혈액 관리, 그런 부분은 이제 새롭게 다루어진 그런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것이 수혈의학에서 다루어졌다라는 것이 있고요. 과거에는 치료적 혈액성분 치료, 조혈모세포에 관한 이식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혈장 치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포 치료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따로 독립돼서
이제 다루어지면서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당연히 또 수열의학 하면 또 수열에 관련되는 기본 검사, 혈액형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 그것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수열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담아서 뒷부분에 그렇게 있고, 또 그 혈액이라는 것은 헌혈이라는 또 그런 고귀한 그런 그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혈액 제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혈액 제제는 그 헌혈의 과정은 어떻고, 헌혈의 기준은 어떻고, 헌혈에 되면 이제 검사는 어떻게 하고, 또 그런 혈액원에서 어떻게 혈액을 만드는지 그런 과정들도 자세하게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이제 증례라고 저희가 이제 10개를 그 선별해서 담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임상의들을 위한, 또 수열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수열의학을 직접 이 현장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 좋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데 아주 현명하게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환자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또 느끼고, 또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게 그렇게 담은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적혈구 수열에서 그런 기준들을 이제 수열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질환, 표본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국내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 이제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2차가 또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열은 정말 안전하게 하는 것이 과거에는 1번이었다면, 그 지금 우리가 오판을 하면서 그 사이에 변경된 거는 적절하게, 적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그 수혈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1차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 집대성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혈구 수혈 같으면 보통 이제 빈혈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그 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담겼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현대에서는 그 7 정도, 헤모글로빈 7 정도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심한 빈혈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그 수치거든요. 일반적으로 WHO에서 얘기하는 남자 성인의 그 빈혈 수치는 헤모글로빈 13 이하, 여자인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12 이하라고 합니다. 빈혈이 있다고 빈혈이 있으니까 바로 피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 계통에서 이제 병원에서 좀 그 수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기준들은 헤모글로빈 한 10 정도 이제 그 부분에서 있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은, 수술 같은 걸 하면 어느 정도는 다들 이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기준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7 미만이 되면 그거는 대부분은 다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고요. 7에서 한 10 정도 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혈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고, 10 이상이 되면, 10이라고 해도 아까 빈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수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색소 수치로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수혈의학 5판 전면 개정판이 이제 큰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2단계 수혈학회에서 새로운 그런 그 시작점을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교과서는 계속 개정이 될 겁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크게 변하는 시점은 이제 그걸 빠르게 또 반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면 개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학문적인 그런 기준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은 그때그때 어떤 근거에 따라서 또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또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이면 크게 여러 가지 다가 아니더라도 그런 좀
특별하게 변경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부분 개정이나 이런 형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각 나라마다 상황이 틀리고 우리나라의 그 수혈의학은 우리나라만의 또 상황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 나타나는 뭐 증례나 학술적인 그런 연구나 뭐 그런 것들이 바탕으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국내 자료들을 거기에 최대한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역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좀 담을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제 국제 기준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또 변화하는 것들을 잘 또 따라서 우리 국내 실정에 얼마나 맞출 수가 있는지 아니면 국내만의 고유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그걸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